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부부토론 시간입니다. 여야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두고 낯뜨거운 책임 공방을 벌였는데요. 결국 여론에 밀려서 뒤늦게 소방 관련법을 처리했죠.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치가 가능할지 원내 1당과 2당 싱크탱크 부원장님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민주연구원 김현성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여의도연구원 이동호 부원장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네, 이동호 부원장님. 예. 따지고 보면 자유한국당이 먼저 공방을 시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면서 정쟁이 시작됐다는 게 중론인데 정말 총사퇴를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뭐 정쟁이라기보다는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는 지금 예를 들면 제천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참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정부가 좀 대응이 미숙하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라고 봐야 되죠. 예. 왜냐하면 그전에 계속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을 때 아시지만 그때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 과거 그 박근혜 정부 때 뭐 세월호 참사 네. 그 대통령이 정부 책임져라 한다고. 그 대통령이 뭐 했냐고 당신 구정 못한 것도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뭐 정쟁이라면 그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내로남불이다. 김현성 부원장님, 일단 화재 참사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부원장님 네. 세월호 얘기까지 끄집어내셔서 다시 얘기하시는데 결국 세월호는 저희가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났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네. 그 문제 이후에 대통령이 보여줬던 태도 그리고 7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컸지 않습니까? 왜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해요? 조치했죠. 시간대별로 다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일단 다시 오늘은 밀양이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세월호 네.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과 관련돼서 밀양 문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 참사를 당하신 분들 있는데 거기 현장에 가서 그걸 진짜로 뭐 현송월 이야기 꺼내고 남북 관계 뭐 평창 뭐 평양 올림픽 뭐 이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로 이분들이 우리랑 대한민국의 야당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신가 하실 만큼 의심이 갔어요. 근데 추미애 대표가 현장 가셔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책임을 예. 언급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언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네. 뭐 지역을 관할했던 분이시다. 근데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만두지 않았다는 건 부원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재보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꼼수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그것을 뭐 홍준표 대표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아니죠. 그 봐야죠. 얘기 맥락을 정확하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1년 전에 홍준표 대표를 끌어들여서 책임론이 나는 책임 없다고 빠져나가신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지금 이 정부가 들어온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알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고요. 예. 그랬다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이런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그 적폐들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뭐 적폐라는 게 이런 게 적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 문제. 그럼요. 예를 들면 그 법을 무시하고 네. 그 이번에도 보니까 밀양에 보니까 여러 가지 가림마을 현상을달지 그래서 어쨌든 소방의 여러 가지 경고들을 무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 있거든요. 그동안 네. 우리가 급속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아직도 뭔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예. 공무원들이 눈 감아주고 어떤 그런 것들이 쌓여있거든. 난 이런 것들을 이 정부가 들어서 목숨 걸고 했어야 되는데 정치 보복만 하고 있다고요. 홍준표 그러니까 대표한테 책임을 아니, 돌린다. 되게 그리고. 좋으신 말씀이세요. 저는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의회가 네. 법과 제도를 고쳐서 이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 맞는데 결국은 그동안 예를 들면 14개월이나 방치됐던 이 소방법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원장님. 근데 그 소방법 문제를 이번에 그 밀양 국민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네. 홍 대표님 가셔서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죠? 네. 왜 처리 안 해줬냐. 왜 소방법 반대하더만 왔냐 이런 식이 하신 거잖아요. 밀양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여야가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서 만들어줘야 될 일인데 그렇게 네. 안 하신 거잖아요. 이게 좀 저는 좀 참 그 재밌는 게
위기에 처음 협치하자 그러고 그다음 본인이 호기 잡으면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적폐 세력으로 몰아넣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됩니까? 여당의 행보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그 전 정권이나 우리 자유한국당 전체를 놓고 지금 대대적 수사 벌이고 있잖아요. 예. 각 지역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전체를 지금 적폐세로 몰아놓고는 또 본인들이 뭔가 위기에 처하면은 야 왜 협치 안 하냐. 아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 협치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야당을 정책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예. 적으로 삼는다 할지 이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어떻게 협치가 가능합니까? 저는 아니,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저는 네. 부원장님이 이 범죄를 예를 들면 이렇게 정치화 시키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으면서도 네. 지금 말씀은 전형적으로 범죄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저희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법을 어긴 이 법치를 어긴 사람들을 그러면 계속해서 말이 좀 양보하고 옆으로 비껴 나가는데 여보세요. 적폐 청산으로 다시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6차례 7차례 하는 게 무슨 범죄입니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봐도 의도가 명백한데. 네, 오늘 주제는 밀양 참사기 때문에 이번에 어찌됐든 그 다스의 격리 직원도 피의자로 바뀐 거 아닙니까? 네네, 120억을 횡령했다고. 제가 하는. 들어갈게요. 그렇게 정권에 나서면 누구든지 다 피해를 만들지 않겠어요? 네. 아유, 없는 죄를 어떻게 만듭니까? 어쨌든 부원장님. 참사를 두고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모습에 국민들 눈살이 찌푸려졌던 그럼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불리한 집에 부채질한다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나왔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예. 시점쯤에서 이건 정부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전수조사 늦었지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정부가 지금 가장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관한 문제예요. 예. 지금 전 세계가 어쨌든 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어쨌든 나름대로 활성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경제가 떨어지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구석구석에 쌓여 있는데 나는 예. 여기에 목숨을 걸고 야당이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저는 거기에 야당이 할 도움을 수 줄 있다. 각오가 돼 있고 그를 예를 들면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엉뚱한 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원장님 어떤 하나를 선택하고 어떤 하나를 하지 마는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안 하시는데 안전 열심히 하고 적폐청산 하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입니까, 이것은 이게. 같이 가야 될 트랙이죠. 그러니까 이 안전 문제에서 저는 서운한 건 뭐냐면 초당적 대응을 했던 옛날에 안전이나 안보의 문제는 네. 과거에도 초당적으로 대응을 했던 사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도 네. 그 야당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조를 했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예. 근데 지금 좀 안타까운 건 이 상황을 너무 빨리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쟁화시키고 여기서 뭘 도와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행히 여야가 뭐 30일 뭐 합의로 해서 급하게 처리를 서방법이 했죠. 급하게 아주 이제 문매를 맞을 수 있으니 처리는 하긴 했지만 좀 안타까운 건 저는 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저는 우선 어쨌든 그 추미애 대표가 또 홍준표 대표를 끌어들이면서 1년 전까지 끌어들이면서 정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그 지금 그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이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응? 정부가 안전 책임 떠넘기고 뒷북 점검하고 있다라고 국민의당도 이야기했더라고요.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당한 우당 아닙니까? 우당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그래서 김현성 원장님 아니죠. 여당이 아예 처음부터 깔끔하게 책임 인정하고 자유한국당이 공방 시작했더라도 대응을 안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 조금 아쉽기도 해요. 근데 책임성에 대해서 막 벗어나려고 이런 걸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이 문제를 팩트를 좀 찾아봅시다. 지난번에 세월호 터졌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응? 지금 국민이 어쨌든 그 나름대로 거기에 희생하는 것 그 자체가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얘기했죠. 말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 자기가 야당 시절에는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야기하고 이제 와서는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니까 도대체 어느 장면에 춤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세월호 얘기까지 끌어내시면 아니, 지금 문재인 얘기가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산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것도 네. 예를 들면 참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그리고 제천 말은 사고 때도 내 책임이다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거기에 들면 제천 사고의 연장으로 보시면 대통령께서 그 당시 그 후속 비서관 회의에서 네.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무거운 그래서 책임을 느낀다. 저는 예. 그래서 아니, 예를 들면 그
남 탓은 예를 들어 박근혜 전 탄핵당한 박근혜가 더 많이 했죠. 남 탓을 해경 탓하고 그래서 해경 해체하고. 네, 자꾸 옛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세월호 얘기하면 할 말이 절 많아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 가지 제 않았으면 이야기는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제 때. 이야기는 저는 이 문제는 정말로 그 국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나온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무원들이 그 안전 규칙을 지켰으면 그런 참사 안 일어났을 거라고. 네. 그럼 유형상으로 하나는 그 예를 들면 선박 사고고 예. 하나는 제천이나 밀양이나 화재 사고지만 예. 유형상 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책임 재난이다. 있죠. 예. 그런 그 재난에 있어서 나는 그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정권이 정치를 책임지고 국민의 주권을 위임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을 향해서 어떤 최종 주권을 행사해달라고 준 거면 그러면 정권적 책임은 본인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 저는 실제로 그런 세월호의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제천에 얼마 전에 했었더라면 네. 나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목숨을 걸고 하지 않고 정부의 자꾸 안전 대응 늦었다. 부원장님. 네, 김현성님 부원장님 네.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네. 예를 들면 세월호 문제의 본질을 국민들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은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사고 이후에 대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후에 뭘 했냐 정부가 아니면 대통령이 뭘 했냐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 같은 정부가 뭘 했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조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조 못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제천이나 지금 밀양 같은 경우 예. 사고 재난 이후에 저는 되게 소방관들 되게 신속한 대응이 있었다고 보고 그 대통령의 역할들 위기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즉각 대응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그 상황을 장악하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는 이게 국가가 나라의 저는 이렇게 위기에 대한 생각해요. 시스템이죠. 대통령의 역할이 네. 현장 가서 위로하고 이런 게 대통령 역할이 아닙니다. 아니, 대통령 역할은 장악해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대통령 역할이고 정부 역할이에요. 그게 잘 조직된 정부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2월에 못하고 지금 전 안전진단 하는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잘 전수조사를 돼야 하는 될 것 거잖아요. 같습니다. 부부토론 안전 문제 얘기해봤는데요.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문제만큼은 정말 초당적으로 그럼요. 예, 저는 접근을 정말 한번 해야 될 것 좀 요청드리고 같습니다. 싶어요. 네. 예. 요청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하면 진지한 답변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자꾸 이걸 적폐청산하고 섞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코드 음악 듣고 다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동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함께하는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부부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부부토론 이번에는 북한의 금강산 문화행사 취소 통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남북 문제만 나오면 그동안 토론이 더 뜨거워졌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올림픽 앞두고 남북 교류가 활발한데 북한이 갑자기 공연 취소했습니다. 북한 행동 어떻게 보셨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사실 그 열병식의 문제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그 일정을 잡은 건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네. 보면 2015년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과의 연관성을 위해서 건군일을 바꾸죠. 예. 4월에 건군일을 4월 25일 건군일을 2월 8일로 바꿔서 그랬죠. 이제 그 김일성과의 적통성을 예. 이어가려고 하는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이걸 바꿨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맞지 않는데 다만 그렇지라도 저희가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 북한 정부의 이런 일련의 이런 행동들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우리의 어떤 노력들에 비하면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네.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논평을 내셨더라고요. 이동호 부원장님 예상됐던 일이라고 보시나요? 그동안 북한이 보였던 그 이해 못할 돌출적인 행동들은 이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얼마 전에 현성월이라는 사람도 무슨 점검단이나 온다 해놓고는 똑같은 일이 있었죠.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속수무책이에요. 그리고 이번 열병식만도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군사훈련까지 그만뒀는데 지금 네. 중단시켜 연기시켰는데 일부러 지금
앞두고 그러니까 2월 8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9일이 개막식이에요. 예, 전야제 하는 날. 네. 전 세계 시선을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북한의 무력을 과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핵무력이 완성됐으니까 이것을 세계 앞에 모든 언론 시선을 가져가겠다는 거라고요. 예. 평화올림픽 말은 평화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올림픽 아닙니까 이게? 예. 그리고 자신들의 그 과시하고 있으니까 그럼 자신 인정해 달라는 건데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선전장으로 삼고 있다. 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지금 남한 언론 탓을 하면서 문화행사 취소 이유를 밝혔는데요. 정말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김혜성 부원장님. 그것도 사실 좀 옹색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금강산 공연 자체는 처음부터 네. 저는 무리가 있었다고 봐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다. 그렇죠.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었고 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던 걸 어떻게 됐든 뭐 남북 간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저는 그런 언론의 문제 이건 얼마든지 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막 쌍수를 지고 환영하고 모두가 뭐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좀 이유를 찾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트집 아쉬워요. 찾기로. 네. 네. 이동호 부원장님, 지금 북한이 갑자기 행사를 취소한 속내 평창 올림픽을 혹시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북한이?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의아해는 이런 겁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북한에 끌려다니느냐. 네. 참여 안 하겠다는 걸 억지로 참여하다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니 와가지고 그때 계속적으로 지금 어거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네. 언론 타다면서 그리고 열병식 한다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의아해하는 거는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는 무엇 때문에 북한에서 당당하지 못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북 관계이지만 예. 엄연한 서로의 국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입장에 대한 명확하게 당당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북한은 핵도 포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와달라 해가지고 이제 평화불륜 조성됐다고 이야기하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한 방씩 맞으니까 의아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김현성 부원장님 얘기해 주셔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전혀 그 부분은 너무 허도하시는 거예요. 이 당당하지 않잖아요. 아니 당당하지 않은 게 그동안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열병식 문제에도 충분히 우리 국가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남북 간의 단일팀 다 취소하고 북한 참여 취소시켜야 됩니까? 저는 만약에 국제사회가 그런 합의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 자세가 있어야 적어도 협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만한 일이냐 이 문제가 판을 깰 만큼 아니, 쪽박을 보세요. 깰 만큼 지금 그만한 일이냐라는 거죠. 예. 마크 네포 주한 미국 대리 대사가 뭐랬냐면 예. 북한의 열병식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하고 발언했어요. 근데- 그만한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올림픽 앞두고 네. 북한이 지금 전 세계 핵무력을 과시하는 게 그만한 일이 아니라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예를 사태를 미국- 낭만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말씀대로면 그럼 그렇다면 미국이 평창 올림픽을 보이콧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도 충분히 북한에 네. 우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제해달라. 예. 그리고 유감이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정부 당국이 충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가 네. 남북 간의 어떤 평화 무드와 네. 지금 비핵화, 한반도 평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인데 제 이야기는 이것이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합의하는 데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지금 모든 게 다 미국과 일본과 다 함께 논의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 내가 좀 중간에 않습니까? 끼어들게요.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올림픽을 예를 들면 치르는 것과 더불어서 예. 우리는 올림픽은 기간이 있고 끝납니다. 예. 그러나 북한 핵을 없애는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 일이에요. 장기적이고. 네. 사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대응했어야 된다. 국제사회 발맞을 맞춰서. 근데 마치 우리가 이것이 되면 국민들의 착시 현상을 불리했겠다고. 뭔가 이게 평화 모드가 조성되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남북 대화를 했지만 그래 놓고는 또 그 시간 전 언제 그랬냐면 다시 돌변해서 제가 항상 부원장님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12년 동안 뭐 했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 여야 모든 국민이 예. 이 남북 관계를 해결하는 목표예요. 근데 그 명백한 목표로 노력이 있어야 제가 되는 거예요. 말할게요. 네. 잠깐만. 그러면 진짜 한마디씩만 하시고 마쳐야 그러면 될 제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난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 저거 봐. 또 내가 그 이야기 나올 줄 알았어요. 아주 냉전의 시대를 만들어 놓고 네. 갑자기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와서 8개월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확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린다. 그럼요. 그러니까 대화와 압박은 같이 가는 지금의 상황이 남북 관계를 해결하는 예.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한 말씀만 하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압박이 효과를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핵화를 하려는 정말 강력한 정부 의지가 네. 같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들에게 마치 평화의 환상을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북한에 예를 들면 무조건적 내주는 것에 대해서 20, 30대 분노하고 그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 핵으로부터 그런 명백한 입장과 그리고 올림픽을 평화롭게 개최하는 이 두 가지는 병행해서 가야 된다. 그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다. 정말 짧게 한 말씀만 해주셔야겠습니다. 대통령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목표는 비핵화고 한반도 네. 평화다. 근데 그러나 문제는 말만 그렇지 실제로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전쟁은 불가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예. 각오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열띤 토론이었는데요.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동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